갑자기 왜 그런 뾰루퉁한 표정으로 날 보는데 그 모습도 이쁘네 어떡해 내좀 털털한데 어느 날 네 옆에서 수줍은 아이 같은 척을 해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만 있잖아 솔직하게 age for RVU 온 세상이 너로 뒤덮인 걸까 I won't ever leave you don't wanna go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너를 안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I need you 나의 모든 걸 담아 Now I can realize that Falling 장난스러운 너와 falling 닿을 말 끝에 for real 왜 너만 내 눈에 티가 나는 걸까 Falling Never go back or falling 난 이미 all day falling down 나 때문에 falling down I fall in love with you 착각이란 말은 No no I'm falling Love is your 너만 봐 falling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줄은 몰랐지만 난 이미 fall in love 툭 하면 밀쳐내도 네 모습만 보다가 너무 어색해 근데 말야 정말 좋기도 해 뒤에서 너의 머리를 툭툭 치며 인사를 건넨데 자꾸만 머쓱해지네 왜 이런지 maybe I know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었던 걸까 아마도 어쩜 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미 네게로만 향해 있었던 거 정해져 있던 운명의 마지막 정거장 Forever and ever 우리 그동안 기다렸던 Now I know that Falling 장난스러운 너와 falling 닿을 말 끝에 for real 왜 너만 내 눈에 티가 나는 걸까 Falling Never go back or falling Falling in 난 love 이미 all day falling down 나 때문에 falling down I fall in love with you 착각이란 말은 No no I'm falling Love is your 너만 봐 falling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줄은 몰랐지만 난 이미 fall in love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지원입니다. 오늘은 바람개미님이 청하신 곡입니다. 네. 도영과 김민하가 부른 Falling. 네. 도영과 김민하.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오늘 머니톡이잖아요. 네. 2주 만에 하는 빨리 갈까요? 머니톡이니까 낮에 눈에 띈 뉴스도 머니톡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저희가 이 댓글을 안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홍승표님 지장군의 나이는 거꾸로 간다. 감사합니다. 하나 읽어드린다고 해놓고 고른 것이 이게 또 눈에 들어오네요. 어머 삐까뻔쩍님 이건 뭔가요? 와 또 드립칠 시간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립칠 거란 얘기는 아니신 거죠? 이렇게 채팅창에서 드시겠다는 얘기죠? 아니, 오늘 신청곡 있잖아요. 지금 찾아봤더니 네. 일주일 전에 10월 말에 나온 완전 신곡이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완전 처음 보는 곡이라 네. 아, 저도 처음 들어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네. 이상한 건 아니네요. 2주 됐네요. 네. 어. 네. 모르는 최신곡도 저한테 틀어드리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최신곡도 괜히- 들어드리는 프리데스크. 이것은 괜히 주원 씨가 도둑이 제발 저려서. 네, 맞아. 자, 빨리 낮에 찾아봤어요. 눈에 띈 뉴스 머니톡과 관련 있는 뉴스입니다. 보시죠. 보시죠. 자, 정철진 평론가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걸까요? 킹달러 힘 빠지나? 네, 그래서 1,500원에 육박하던 1달러당 원화 환율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엔화와 유로화 같은 우리 또
주입식 교육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교육 많이 받았지 네네네. 않습니까? 6개 통화와 비교한 그 달러와의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 이것도 지난 9일에 그 장중한 때 떨어졌어요? 7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7주 만에 네. 최저치. 오. 그러니까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는데 일부 투자 은행들이 달러 매도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요.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38개 나라 가운데 18개 나라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2분기에는 18개 나라가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10개국에서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28개 국가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아주 뭐 대단한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UBS. 선진 10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매도를 내년도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캐나다의 세계적인 투자 정보사 BCA 리서치도 장기 투자자들은 그 강세에 따라 달러를 팔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들은 어디까지나 2023년 얘기니까 중장기 전망입니다. 네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그만큼 최근 달러의 움직임이 참 예전과는 강달러, 킹달러 일관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과는 달리 조금 움직임이 다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머니톡에서 이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의 자리를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아닙니다. 저는 해놓으시면 이따 우리 형님 뭐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때우는 겁니다. 저는 머니톡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네, 8초 후에 엄지철이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신이 나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배우는 그리고 건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네. 정평론가님 너무 멋지게 입고 네, 파마도 하시고 머리도 네. 자르시고 역시 결방 동안 또 네. 외모를 오랜만에. 갖고 돌아오신 우리 오랜만에. 정철 방송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입니다. 네. 네. 뭐 큐레이션으로 제가 짧게 살펴봤는데 제가 갖고 온 기사에 제가 한 얘기가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었었고요. 네. 어제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어제 어제 실은 좀 회식을 할까 하다가 아직은 오늘 밤에, 아. 오늘 밤 소원 10시 성취 반에 회식, 소원 성취 관문이 회식. 남아 있었기 네. 때문에, 상태에는 오늘 밤 10시 반에 예. 저 보세요. 제가 자막을 뭐라고 달았는지. 목 놓아 외쳤던 달러 약세. 그렇습니다. 드디어 소원 성취 이렇게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물음표를 퀘쳐놓고 물음표를 찍은 게 넣었습니다. 너무나 네. 잘하셨습니다. 예.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 네. 경거망동하지 않고 네. 너무나 들뜨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한 늘 3시간 말씀드리죠. 남았네요. 네. 네. 원달러 환율은 1,350원 밑으로 가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 여기에서 네. NDF라고 하죠. 1,350원대까지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가 네. 약간 물 건너가면서 다시 달러가 힘을 냈죠. 네. 그래서 원달러 오늘은 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올라갔고 네. 77원까지. 지금 여기 환율 봤더니 1,380원까지. 이러면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다시는 1,350원 밑에서 안 와야 돼. 1,360, 80을 보면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은 우리가 들뜨지 말자. 달러 인덱스도 늘 말씀드리죠. 108 밑으로 가서 네. 다시는 올라오면 안 되는데 지금 또 한 109쯤 가다가 네. 110도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네.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50원 갔을 때 막 1,500원, 1,700원 아하. 얘기할 때에 비하면 한결 좀 여유는 맞아요. 지금 있는 맞죠. 그런 상황이 네. 됐고요. 네. 이유를 좀 보면은 첫 번째는 9월 말부터 길게는 6월 27일부터인데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 돈. 네. 쟤네들 뭐냐 했던 외국인. 거. 네. 그 외국인들. 6월부터 따지면은 거의 10조 원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9월부터 들어온 돈이 지금 한 5조 7천? 그렇더라고요. 6조 원 정도, 네. 예, 6조 원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니까 원화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기 때문에 예. 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힘을 줬다라는 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가 얘네들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난주 안타까운 사건을 결방을 했지만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지는 강력했으나 네.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약간 모호한 기류. 네, 네. 어떻게 금리를 올리되 금융시장도 챙긴다. 그러니까 경기 챙기는 것 플러스 금융시장을 하나 싹 넣었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연준 내에
야 물가만 잡다가 망치면 안 네. 돼라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은 누구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뭐 찰스 에반스 이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좀 약간 좀 균열된 이런 그러네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킹 달러의 힘이 빠진 이것이 현재까지 원화 강세 또 네. 달러 약세의 이유인데 계속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밤 10시 반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소비자. 상승률이 이제 달러의 몇이 향방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팔자가 일단 나오면 아웃이에요. 아. 네. 처음에 8.1이었다가 8.0이었다가 그다음에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는 7.9까지 배팅을 지금 네. 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7은 나와줘야 오케이인데 이따 10시 반 딱 떴는데 헤드라인 CPI가 뭐 8, 8.1 이래버리면 지금 이거 지금 하루짜리입니다. 소원 성취는 아닌 걸로. 네. 7.9면. 예? 7.9 7.9면 거의 쏘쏘. 아. 좋은 건 한 7.6 정도를 음. 바라면서 일단 여러분과 저 모두 10시 반까지. 그래서 전 10시 반까지 오늘 보다가 7.9다. 그럼 참 뭐 그럼 지켜봅니다. 아. 그러다 그러면 7.3 뉴욕장을 가야죠. 뭐 6이다, 8이다. 그럴 경우 그냥 폭탄주 몇 잔과 함께 저는 그냥 자려고요. 네.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중국이 뭐 봉쇄 정책을 이제 끝내겠다 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어떻습니까? 되게 좋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를 푼다라는 것이 달러랑 무슨 연관이 있냐면 코로나 봉쇄를 풀면 어쨌든 경기 부양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투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결국 경기 부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을 이탈했던 달러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묶여있던 달러가 다시 그렇죠. 빠져나오니까 이 역시도 달러 달러 약세가 약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달러가 진출하면 달러 그렇죠. 약세예요. 달러를 푸는 푸는 거죠. 거니까 네.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강세가 강세입니다.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덜 올리고 바깥에서 더 큰 네. 수익이 있다 나갑니다. 네. 그러면 구조입니다. 달러가 풀리니까 네. 달러 약세가 되는 네. 거죠. 네. 증시 얘기 하나 해볼까요? 네. 이 아까 베어 말씀하셨던 마켓 랠리가 뭐예요? 전 베어 마켓 베어 마켓 랠리라는 것은 예.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는 약세장입니다. 몰라요. 근데 추세는 약세장인데 그 약세장 속에서 중간중간에 갑자기 좀 상승하는 그게 며칠 연일 이어지는 랠리 그거를 상승이 연일 이어지는 걸 랠리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며칠 최근에 연속? 2,150에서 2,400까지 간 게 그 네, 현상이다. 네. 약세장인데 잠깐 중간중간 약간 이렇게 며칠 연속 좀 상승하는 그것이 베어마켓 랠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베어마켓 랠리를 더 잘 영역 침범하실 거예요. 아니 이해하시려면 용어는 알고 있는. 아 예. 이게 익숙한 분은 익숙한데 네. 베어가 곰이잖아요. 네. 아 예. 하고 얘의 반대에는 불이 있어요. 황소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걸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그 곰과 황소 중에 누가 강세고 누가 약세인가가 헷갈립니다. 올해 주식을 하신 분은 베어가 약세고, 약세고. 예, 황소가 불이 강세라는 걸 알죠. 알지만 네. 우리 엄조 아나운서 왜 근데 황소가 상승이고 베어가 약세일까요? 실은 곰이랑 황소랑 비슷해 싸우면은 보이는데 이미지가 크고.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알려드리면 상반된 이미지는 아니에요. 곰은 누구 왔을 때 공격할 때 이렇게 핥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 곰. 아, 근데 황소는 누굴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입니까? 맞아요. 제가 기자 시절 때 그 미국 거래소에 갔을 때 그 거래소 담당자가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그냥 외우기 월스트리트에- 쉽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에 아. 있는 그 황소 그 동상도 네. 그런 이렇게 의미밖에 치니까 없다는 겁니까? 불마켓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아셨죠? 곰과 황소 이제 외우게 안 돼요. 잊어버리실 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카고 불스도 이렇게 점프를 아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그리고 베어마켓. 베어마켓은 약세장이다. 네. 지금 약세장이죠. 예, 예. 코스피 3,300부터 2,150까지 갔었던 그 약세 흐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베어마켓에서 랠리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네. 약세장이지만 약세라는 게 매일 주가 빠지고 매달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빠지는 올라갈 때도 구간에서도 있구나. 상승하는 구간이 튀는 있는데 구간이 있군요. 그게 바로 베어마켓 베어마켓 랠리고요. 랠리죠. 통상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10% 나옵니다. 하고 많이 나올 땐 15%에서 17%까지는 나와요. 그러나 이게 20%를 넘으면 여기서부터 그거는 감론을박이 이제 붙어요. 트렌드가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냐 바뀌었다. 베어마켓이냐 싸움인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에 우리가 한번 논의했을 때가 2200 갔다가 2500 올라오면서 그때 한 15% 17% 올랐고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추세 반전이냐 상승이냐 하다가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2150 갔다가 네. 2100이 지금 다시 400 까지 2400까지 갔죠. 또 왔어요. 여기서 또 15%가 또 채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가서 20%를 가면 추세 상승에 네.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건 그냥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고 또 떨어질 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너무나 신기하게 오늘 오늘 밤 밤에 이걸 결정지을 그렇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아, 상승률이 제가 10시 반. 나왔다. 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CPI 10월 CPI가 오늘 밤에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베어마켓 랠리인가? 네. 아니면 상승장으로 조금 추세가 전환하는가? 그게 오늘 밤에 이제 완전 변곡점이 될 건데 제가 어제 날짜를 착각해서 네. 어젯밤에 CPI가 나오는 건 줄 알고 프리데스크에서 아, 어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 나옵니다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나옵니다. 네.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네, 오늘 그 변곡점이 정말 중대 변곡점이네요. 그러면 예. 지금 그런데 시장의 이제 추세를 가늠한. 문제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 네. 그다음에 뭐 뜬금없이 8.5%가 나와버리면 이제 주식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8.5. 하고 달러는 다시 힘을 내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맞고 떨어지면 꽤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점은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2200, 그 전에 2500이었어요. 맞아요. 2200으로 점점 떨어지고 2100으로. 근데 요번에 맞고 떨어지면 이제 2,100 더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 예, 거니까. 밑으로 떨어지기 네. 때문에 아. 제발 오늘 10시 반에 이제 참사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긴장하고 있고요. 네. 예. 하고 우리가 항상 희망을 한번 가졌다가 아웃됐어요. 그리고 또 밀어붙였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 아웃을 당하면 이제는 마상이 마음의 그렇죠. 상처도 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미끄러지면 꽤 이번에 힘들어집니다. 팔자가 나와서 정평론가님이 마상을 당하지 않게 럭키 반드시 세븐만 기억하십시오. 7점대. 뭔가가 나오기를. 네. 파운드리님이 7.9% 예상하던데요. 네. 이거는 본인의 예상인지. 시장의 월수 정보를 시장입니다. 아, 네. 시장의 7.9 나와도 예상이에요. 좋아요. 아. 네. 7.9를 지금 거기까지 시장에서 보고 오케이요. 있는데 네. 우리는 7.8 정도가 될 거라고 정철진 평론가 바램. 그러니까 아, 살짝 오늘- 웃으시기를. 우리 복사 커피는 네, 네, 8.2 그냥 8.2. 깔끔하게 아. 8.2 찍었습니다. 우리 그러네. 도호킴님도 7%는 낮은 거야 크크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정신 이거 차리고 중요합니다. 보면 예, 이거 이것도 낮은 거 높죠. 아닙니다. 네. 하고 금리도 안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덜 올린다는 자이언트를 겁니다. 덜 올린다는 거죠. 예. 네. 그러나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기대를 찍고 그거보다 좋게 나오느냐 덜 나쁘게 나오느냐 그렇죠. 항상 그런 그렇죠. 단기 승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개해드려야 돼요. 정철진 평론가는 설명을 이해 쉽게 잘한다. 근데 본인이 지금 야근이래요. 야근 중에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아, 나 이제 얼마나 네. 설명을 이건 꼭 잘하셨어요. 써야겠는 거예요. 네. 나야나님. 얼마나 설명을 잘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좋네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할까요? 네. 미국 중간 선거. 네. 이제 시장은 이제 뭐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고, 네. 예. 뉴욕 증시가 꽤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해요. 음. 그러니까 확실한 거. 확실한 것보다 네. 돈은 돈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규제하고 세금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구도를 월스트리트는 좋아하느냐? 행정부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길 바래요. 그러면 행정부가 하는 일은 의회가 발목 잡고요. 그렇죠. 의회가 뭐 하려는 하는 건 행정부에서 반대하고. 그럼 이제 둘은 아무것도 못하죠. 요 틈을 이용해서 돈은 그냥 우리끼리 논다. 요 구도를 가장 좋아라 했던 것이고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 남은 법안 통과시킬 것들은 규제 법안밖에 없어요. 네. 세금 올리는 거, 네.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고 행정부가 할 일은 뭐 있느냐? 지금 돈 푸는 일, 재정 지출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규제 법안은 공화당이 막아주고 돈 푸는 거, 바이든이 돈 네. 푸는 건 의회가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도 잡히고 뭐 이런 구도를 원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원에서 민주당이. 예, 네. 게다가 하원도 공화당이 압승은 아니죠. 압승은 아니었고 네. 이러니까 김 빠졌네 해가지고 간밤에 이제 하락폭이 좀 제법 네, 컸었지만 맞아요. 그러나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것만으로도 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돈 푸는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규제 법안들을 그런 막아낼 것들이 수는 있겠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그냥 소소인 재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어쨌든 다수당은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거 그쵸.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뭐 언론이나 증권사에서는 공화당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뭐 태클 걸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지금 실효가 됐어요. 예, 지금 지원금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새롭게 법안을 발의해서 뭘 되돌린다거나 뭐 망친다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석유 재벌들 하고 석유 기업들 또 석유 도시화에 친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땅 밑에는 거의 2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쉐일 오일이 네. 있어요. 하고 쉐일 오일을 파면 돼요. 예, 쉐일 오일 단가 뭐 평당 그러니까 이익 내는 단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60달러 배럴당 70달러 정도면은 된대요. 네. 그러면은 쉐일만 개발하면 유가는 거의 60달러, 70달러까지는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바이든은 개발을 안 했죠. 근데 이제 공화당이 레드 웨이브가 돼서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게 된다면 이 쉐일을 팔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근데 이것도 딜레마인 게 쉐일을 파면 석유 시대가 또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했던 친환경에 대한 노력도 다 역행. 날아가고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전기차로 바꾸려던 사람들이 왜 전기차로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또 석유차를 타겠죠. 혼란스러워지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 지금 잡으면 다시 쇠일 파고 원유 기업이랑 친해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하고 다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거 그냥 다 망가뜨리고 이런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트렌드는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다거나 친환경으로 간다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거를 되돌릴 그럴 가능성은 좀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공화당이. 네. 그 7번 질문 답변은 해주신 것 같고 8번 네네. 질문으로 네, 갈 텐데 넘어갈까요? 자막도 8번 질문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네. 증시가 나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의 키는 그러면 연준이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신화대로 됐어요. 왜 또 과거에 중간선거 이후에 나빴느냐? 항상 첫 번째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 후에는 그 다수당을 뺏겨요. 네. 늘 2년에는 현 정부가 늘 못돼가지고 그럼 제가 앞서 말했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서로가 서로의 견제. 발목을 잡는 좋게 말하면 견제고 나쁘게 말하면 발목 잡기고. 요 그렇죠. 스탈메이, 네. 교착 네. 이런 표현이 맞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는 요럴 때 돈놀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간선거 끝나면 증시가 오르는군요. 증시가 거의 한 열에 8번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런 베이스를 깔렸지만 결국 키는 연준의 긴축이고요. 네. 이 긴축 속도를 늦추느냐 안 늦추냐가 네.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돌아 오늘 밤 오늘 밤. 10시 반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떻게 오늘 보면 10시 반은 정치보다는 그 연준이 연준의 긴축. 금융당국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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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뒤입니다. 10시 네, 반. 3시간 뒤. 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네. 살펴보지 부동산. 않을 수 없겠습니다. 뭐 오늘 발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서울은 그대로다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천 경기도에 남겨뒀고요. 네. 광명 남겨뒀고요. 성남의 성남 일부 지역. 네. 하고 하남 네. 이렇게 이제 5곳만 곳.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풀었죠. 싹 다 풀었습니다. 세종을 저번 라운드 때 풀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가격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2017년 때까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좀 상징성이 있어서 안 풀었었죠, 풀다가 9월에. 이번에 풀었고요. 네. 인천도 우리 이 시청자분들 중에 인천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인천 지역도 대구 못지않게 가격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진작에 풀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송도를 포함해서 이번에 싹 다 네. 풀었습니다. 인천도 결국 다 풀렸고 동탄, 뭐 수원, 광교 이번에 이제 다 규제 지역에서 풀어서 규제 지역은 이제 서울과 앞서 말한 것처럼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근데 거기서 광명은 좀 의아하네요. 과천, 성남, 하남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높아 보이는데 광명도 아직 높아요. 아직까지 강명도 오. 광명은 어떤 이슈? 재건축 이슈가 있지 재건축도 않나요? 이슈가 있고 하락폭이 지금 다른 데에 이게 비해서 다른 낮아요. 곳은 되죠? 이미 네. 2019년 밑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광명 네, 아직 그 거기 2020년, 작군요. 19년이어가지고 남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많이 풀었는데 네. LTV는 이제 뭐 규제 지역인 뭐간에 기본이 50%예요. 네. 50%. 네.
기본이 50%, 이거의 한도도 6억으로도 높여줬고 6억. 실수요자분들은 70%, 네. 예, 서민분들 70%까지 집값 대비 70%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약간 조삼모사예요. DSR 40%를 남겨뒀기 네. 때문에 아, 소득이 되셔야 그렇네요. LTV를 받을 받아 수 있는 먹습니다. 거죠. 예. 그냥 무조건 7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 예, 조건에 50%도 다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상당한 상환 능력이 조건이 있는지를 충족해야. 보겠다는 건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오후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동탄에 매물 가격 좀 올려놔도 됩니까?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으신 어떤 아, 집주인이 네네. 조금 더 올려도 돼요 하고 문의가 뭐 빗발쳤다. 이게 뭐 근데 우리가 앞서 맞는 증시도 말일까요? 기승전 네. 연준이었잖아요. 네. 집값도 기승전 금리입니다. 음.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 아. 또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11월 24일 날 네.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럴 경우에 금리의 상단선을 지금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아마 이 변동금리를 받으셨던 분들 6개월 뒤, 1년 뒤에 받아보는 지금 바뀐 금리 받아보시면 숨이 턱턱 막히시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금리 8%를 지고 집을 산다는 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을 수 어떻게 있는. 보면. 왜냐면 네. 우리 소득이 월급이 10%씩 그럼요. 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8%라는 대출금리는 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 이게 9%라면 이게 10%가 된다면 을 넘어섰죠. 예, 네. 그러면은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국도 이렇게 턱턱 푸는 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값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폭락은 막겠다라는. 연착륙을. 어. 예, 예, 예. 네. 경착륙은 막겠다라고 네. 정확히 아,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1년 전에는 오를까봐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너질까봐. 음. 예, 특히 너무 집값 무너지는 떨어져도. 게 우리 2010년, 11년 패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옮겨 붙어서 이게 금융권을 건드려서 확 무너지는 네. 이게 두려운 시점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없는 대책 중에서 PF 네. 당국이 5조 원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네. 준공 전 미분양 부동산 PF에는 정부가 보증 쓰는 것들도 있고요. 뭐 허그라든가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건은 이제 10조까지 PF 보증 금액 이제 한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요. 1년 만에 격세지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기 라이언님께서 주담대 10%갈 수도 있는데 누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냐 이러셨습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이 딱 이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월급이 한 뭐 매년 20%씩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좀 시장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건 네.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에 좀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네. 엄마의 그러니까 14개 단지 네. 본격화. 그런데 이제 재건축도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 단계가 뭐 네. 지구 단위 계획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비안 나오고 그다음에 추진이 만들어서 조합 그러니까요. 조합 설립이 또 가다가 관리 처분 인가 받고 그 이제 그 맞아요. 3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서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 이제 예. 10년, 15년은 앞으로 더 걸리겠지만 아. 일단은 뚜껑은 열었습니다. 예, 달리는 거고요. 지금 나온 블루프린트는 이제 나중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한 지금 2만 가구 정도 돼요, 목동이. 네. 이거 5만 한 4천 가구 하고 고도 제한에서는 35층짜리로. 예, 그래서 이제 탈바꿈을 공급이 하기로. 좀 늘어나겠군요. 많이 그렇죠. 그쪽에. 하고 서울시랑 당국도 이게 명분이 좀 쓰는 게 예. 이게 만에 하나 작년에 이거 풀었다? 난리 난리 났을 나죠. 겁니다. 난리 네. 나고 근처 뭐 화곡동 뭐 이런 데 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는 네. 데에다가 서울에 공급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요. 양질의 네. 곳에 뭐 2만 가구 이상 늘린다고 하니까 뭐 그래 풀었어 뭐 이런 오늘 반응인 것 같아요. 목동 재건축. 아, 5층 아파트인가요? 그게 35층이 되는 거예요? 5층 아파트. 그 단지별로 달라요. 단지별로 다르죠. 네. 네, 아. 저층도 있고 고층도 있죠. 고층도 있고. 근데 오늘 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네. 계약을 포기하는 게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 중에서도 그 할부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계약해놨다가 그냥 인도를 안 맞아요. 하겠다 이런 네.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 시장은 완전히 금리가 좌우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맞아요.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이번 그 규제 완화 대책에 그런 목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경착륙을 막겠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경착륙이 우려되는 그 요인들 중에 금리가 뛰고 있는 것도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맞아요. 또 다른 네.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상존하는 위험 요소 같은 거.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크고 네. 결국 이게 부동산 PF가 네. 부동산 호시절이 워낙 길었잖아요. 네. 거의 7년 가까이였기 때문에 웬만한 금융권들과 돈 있는 기관들은 다 부동산에 넣었어요. 그렇죠. PF에. 그런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과거 2010년, 11년 때 보면 미분양이 한 20% 이상 되게 되는 순간 늘 부동산 PF 금융권 부실이 그렇죠.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도 이거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도 있지만 준공 전 미분양도 많아요. 청약 포기도 지금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있는 것 정부도 같습니다.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착륙이 오지 않도록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는 10시 반에 같이. 네, 10시 반에 같이 네. 럭키 7.8을 세븐만 기원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도 다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는 8초 후에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데스크 큐시트 4분 보겠습니다. 반 네, 좀 여유롭네요. 천천히 할 수 있겠네요. 네. 첫 소식은요? 첫 소식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늘 부동산 그 관련 얘기네요. 대책입니다. 네. 뭐 규제 지역 풀었고 대출 완화했고 그래서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좀 다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었지만 지금은 뭐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건데 경제팀 그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요. 왜 이런 대책을 지금 내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래 활성화나 뭐 시장 활성화라기보단 충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 실제로 보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요. 지난주 대비 0.38% 하락했어요. 0.38이면 뭐 그렇게 큰 수치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24주 연속 하락이고요. 2012년 5월에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의 부실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그 50%로 일원화했고 네. 서민은 70%까지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비율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DSR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70% 네, 되는 건 무조건 아닙니다. 되는 건 아닙니다. 톱블록에서 주요 내용 정리하고요. 자, 규제 완화 대책 해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성남, 과천, 하남, 광명은 제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남에서 분당, 수정만 네네, 맞습니다. 제외된 성남 거네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성남의 일부 중요하네요. 지역입니다. 예. 신도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럼 해제가 됐군요. 성남의 분당, 수정 여기만 해제가 안 됐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129 참사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압수수색했었잖아요. 오늘부터 관련자들 소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 이렇게 지목된 뭐 토끼 머리띠 남성이 있었다고 하고요. 골목길에 무슨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서 일부러 넘어지게 했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됐었는데 이 각시탈 남성 2명도 불러 조사를 했는데 이게 오일이 아니었고 그냥 술이었다. 그걸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경우 최종 책임을 지는 그 정보부처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정치수사에서 지적했지만 네. 행안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아직 그 부분은 특수본이 행안부까지 조사하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끼 머리띠 각시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제대로 대책이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속도를 내라 이런 여론이 좀 따갑습니다. 예. 그리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희생자 가족들이 동참해서 지금 집단 소송에 나설 듯 밝힌 가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현지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네.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그 추모와 애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간 두 자, 가지 소식도 오늘 이 전해드려야죠. 뉴스가 하루 종일 뭐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내일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죠. 아세안 정상회의 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3일에는 중요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할 예정입니다만 MBC 취재팀은
그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어제 통보가 왔고 네네. 오늘 대통령도 그 도어 스태핑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자,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조치라고 항의했고요. 탑승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 여객기 편으로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따로 취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 5단체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 또 민주당은 치졸한 언론 탄압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뉴스데스크 두 번째 블록 통틀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까지 출연해서 7개 아이템에 걸쳐 이 뉴스, 이 사안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차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그 KTX 심야 운행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었죠. 근데 오늘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차 사고가 잦은 건지 대책은 없는지 뉴스데스크에서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프리데스크가 결방입니다. 아나운서국이 11월에 결방이죠? 예. 연례 행사로 그 낭독회를 하는데 네네네. 저희 아나운서들이 거기다 동원되기 때문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네. 내일은 아쉽게도 결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딩딩 프리데스크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MBC 아나운서 낭독해 보실 수 네네. 있으니까 그걸 대신 뉴스 보시면 하나니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